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들한테, 특히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 투자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조금 이제 천천히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까지는 이제 뭐 수급이라던가 뭐 추세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 말고 삼성전자가 이 주주 환원에 관련된 이제 고러한 발표가 전부 나왔죠. 그쵸? 요러한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보는 이제 고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뭐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 외에 이제 뭐 코스피라던가 혹은 뭐 코스닥이라던가 그 지수에 관련된, 한마디로 이제 한국 증시에 관련된 그 시장에 관련된 그러한 상황도 제가 같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전망이라던가 대응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뭐 8월 달 초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게, 8월 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한다, 종목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대세 하락, 한마디로 이제 급한 하락은 멈추고 기본적으로 상승은 나오되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나오다 하락, 상승 나오다 하락,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계속 눌리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죠? 근데 이전처럼 7월처럼 6월처럼 이렇게 막 계속 하락만 하는, 급락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한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로 9월 달의 전망까지도 얘기를 할까 해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관련된 공시권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8월 20일자, 이게 지금 이제 최근자 공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개를 확인해야겠죠.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상황, 그죠? 공정 공시, 이런 것들이 주주 환원에 관련된 그러한 공시인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떴을 때는 한번 요거 잘 봐야 돼요. 그죠? 경영진 입장에서 지금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에 뭐 상승에 영향을 줄지 하락에 영향을 줄지, 자기 주식 취득 결정, 뭐 기타 경영 상황, 어쨌든 하나씩 전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내용 자체가 이제 2026년도에 관련된 주주 환원이에요. 그쵸? 예상 규모 및 시행 방안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연 2026년도 한 번으로 끝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처럼 이 메모리 쪽으로,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실적이 계속 어쨌든 간에 역대급을 찍어. 그죠?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주가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막 급등하는 게 없어. 올라가는 게 없어. 그럼 이러한 주주 환원은 26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도, 28년도, 어쨌든 간에 이 메모리에 관련된 그러한 수요가 우위인 그러한 시장이 있을 때까지는, 한마디로 이 공급이 수요랑 삐까삐까 하거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거나 그러한 역전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주주 환원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26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도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길면은 뭐야, 28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진짜 한번 나왔을 때 조금 딥하게 파야 돼요, 딥하게. 왜냐면 다음번 주주 환원에서도 거의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형식들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앞에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24년도 1월 31일 공시 내용, 한마디로 뭐 24년도에 어떻게 했다, 25년도에 어떻게 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당장 26년도에 이제 3분기부터 어떻게 할 거냐, 27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8년도에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26년도 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2026년도 경영 실적 및 투자 등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그렇죠? 확정을 할 수가 없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시장 상황이랑 있고, 그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변동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무조건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렸잖아. 그렇죠? 이러한 공시가 나오면 더 급등을 해야 되는데 눌렸잖아.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재료 소멸이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쵸? 사실상 주가가 올라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뭐야? 약간의 실망감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실망감이 진짜 실망을 할 만한 내용인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왜 실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을 갖다가 뉴스에서 계속 떠들었던 게 몇 조였죠? 150조였습니다. 그쵸? 몇 조였죠? 200조였습니다. 계속 막 150조, 200조 막 이런 식으로 떠들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생각했던 게, 야, 이번에 200조 나오나 보다. 아유, 아무리 적어도 150조 나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이번 3분기에서 이제 뺀다라고 나오죠. 뭘 뺀다고 나와? 한마디로 26년도 주주 환원 자녀 재원. 그쵸? 이건데 결과적으로 200조, 150조일 줄 알았지만 일단은 24년도에서 25년도에 시행을 한, 이미 주주 환원을 시행을 한 삼성전자가 이미 시행한 게 있잖아. 그쵸? 거기에 관련된 29조 3천억, 한마디로 대략적으로 30조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거를 빼겠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빼서 이제 나올 금액이 뭐야? 90조에서 110조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 일단 시장을 한번 실망을 한 거지. 어쨌든 간에 뭐 금액이 200조에서 혹은 150조에서 줄어든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위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러한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률이 조금 반납이 되는, 한마디로 윗꼬리가 달리는, 한마디로 약밥으로 전환이 되는, 음봉이 되는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인 내용들을 다 체크해본 다음에 이게 진짜 실망할 만한 거리인지 그런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뭔가 한 번에 줄 줄 알았어. 시장은 또. 그쵸? 근데 한 번에 안 주고 뭐라고 나와요? 이 110조. 그쵸? 이 90조에서 110조인데 그냥 기분 좋게 그냥 110조로 계산할게요. 그쵸? 어쨌든 간에 이 110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중에서 얼마만큼만 한다고 나와요. 이번 3분기에는. 보면은 여기 나오죠. 26년도 3분기에는 얼마? 30조 원 내외 정도. 그쵸? 한마디로 110조에서 다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30조만 하겠다 이거야. 이번 3분기는. 그쵸? 그럼 남은 80조는 뭐야?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또 뭐야? 시장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주는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이유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80조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80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0조에서 뺀 60조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기분 좋게 80조로 합시다. 결과적으로 이 80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26년도 10월 말에 이제 개최가 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밑에 또 나오죠. 27년도 1월 말에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한마디로 이제 26년도 10월부터 이러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논의를 하고 윤곽을 잡을 건데 최종 결정부는 27년도 1월 말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한마디로 26년도 말까지의 실적을 다 집계가 되고 나서 얼마큼의 순이익이 됐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말 그대로 이제 얼마치를 갖다가 이거를 주주 환원을 할지 또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는 현금 배당과 자기 주식, 매입, 소각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당장의 3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30조를 생각하면 돼요. 30조. 그쵸? 이 30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주가가 어쨌든 간에 호재라고 봐요. 당장에 이제 뭐 기대치를 너무 높여놔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언론 때문이죠. 언론. 그쵸? 계속 그냥 뉴스를 때리면서 그냥 막 기대감을 막 지들이 이빨 잡는 거야. 대략적으로. 증거가부터 시작해서 막 150조, 200조 이런 식으로. 그쵸? 한마디로 기대감을 너무 높였기 때문에 이게 실망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딱 진짜 계산해 봅시다. 이 30조를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 소각이 아니죠. 순수 뭡니까? 현금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아까 위에 현금 배당이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30조 내외에 현금 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나왔잖아. 여기다 뭐 현금 배당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콤마 자사주 매입 소각 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 30조는 그냥 다 현금 배당이거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삼성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정기 배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정기 배당이 있는데 그러한 금액이 아마 9조 8천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 전에 같은 경우도 현금 배당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정규 이게 이제 정기 배당이죠. 분기 배당이. 그렇죠? 374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30조를 갖다가 나눠보자 이거야. 다 나눠보자. 그렇죠? 30조를 갖다가 현금 배당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그렇죠? 발행 주짓수를 나누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발행 주짓수가 이게 보통 주가 이제 이게 58억 주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 주가 이게 아마 8억 주일 거야. 두 개가 합하면 대략적으로 한 66억 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배당을 갖다가 보통 주만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우선 주
나눠줘도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 다 합산을 하는 게 맞아. 그럼 우리가 30조 나누기 66억 주를 계산해봐.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한 주당 얼마가 나와요? 4,512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일단 정기 배당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빼야겠지. 그쵸? 아까 앞에 거 보니까 한 374원 정도 되더라고. 그거를 빼면은 그래도 한 4,1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주당. 그쵸? 일단 뭐 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럼 이러한 금액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몇백 원씩 막 이렇게 짜잘짜잘 배달하다가 이러한 돈이 그냥 꽂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26년도에도 되고 27년도 되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진행할 거라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러한 배당금 같은 게 재테크가 되니까 그 웬만한 종목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돈 여기다가 그냥 큰 돈 하나 박아놓고 어차피 뭐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라면 주가가 어차피 고점 등에 많이 빠졌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진짜 무슨 뭐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 가져가겠어? 그렇지 않거든. 그 이 삼성전자에 막 몇 억을 넣는 사람들, 그쵸? 혹은 여기다가 진짜 막 몇천 원 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냥 오랫동안 묻어 두려고, 그죠? 중간중간에 배당금 받는 이러한 이익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주식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배당금을 그렇게까지 세게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없던 게 어쨌든 간에 뭐야?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됩니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주가가 막 흔들리든 말든 간에 결과적으로 어차피 나는 이거를 그냥 뭐 반도체 수요가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가져갈 거야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이러한 주가 누름이라던가 혹은 중간중간에 변동사가 나오는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주주 환원만 그냥 배당금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냥 장기 투자하면은 그만큼 뭐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떴을 때 야 그래? 진짜 뭐 그러면은 뭐 어차피 주가가 고점대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그냥 뭐 장기로 한번 박아 놔볼까 하고 큰 돈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 주주 환원 자체를 굉장히 호재로 봐요. 호재로. 어쨌든 간에 이게 30조가 또 끝난 게 아니잖아. 80조에서 또 뭐 얼마? 80조에서 한 60조 정도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90조에서 110조에서 30조 빼고 이제 나머지가 또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이제 4분기든 아니면 내년 초도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27년도 1월이라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뭐 4분기에 또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사업 보고서까지 나오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사실상 또 이제 하나 또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그 뭐가 아쉬운 게 있냐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기서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나는 이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까지 호재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뭐 호재는 맞지 사실상 어쨌든 간에 뭐 이제 EPS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미국 주식에는 많이 먹히거든. 한국 주식에는 많이 안 먹히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규모가 되게 크다고 가정해. 자사주 소각하는 게 매입 규모가 되게 크다고 가정해.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폭락을 했어. 그렇죠? 금리를 케빈 요시가 인상을 하겠대. 폭락을 했어.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호재가 묻힌단 말이야. 주가는 어쨌든 그냥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그냥 현금 배당을 주는 거 이게 진짜 주주 환원에 관련된 참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가 이런 거 해봐야 삼성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금산분리법에도 걸려요. 그렇죠? 내가 전에 그 설명 한번 했었죠. 금산분리법이 뭐야?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법에 포함이 돼. 왜? 이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권이 엮여 있잖아. 그쵸? 결과적으로 금산분리법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금융회사가 일반 기업의 그러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거. 그거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 그쵸? 그러면 삼성생명이나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다 금융회사잖아. 그쵸? 그럼 막 자사주를 매입하고 막 소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 지분이 또 계속 흔들린단 말이야. 그쵸? 상황에 따라서 또 막 이것들이 뭐 잘못 계산되거나 뭐 어떻게 되면 막 블록대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얘 같은 경우는 또 금산분리법에 또 걸리니까 생명이나 화재도 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화끈하게 조금 현금 배당으로만 다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자기 주식에 관련된 매입과 소각이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금 배당을 오히려 더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다른 부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또 근데 이제 하나 걱정
걱정되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영업 실적의 최대를 찍었다고 순이익의 최대를 찍었다고 그게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야. 그쵸? 항상 조건을 걸어요. 이 조건이 뭐라고 걸려 있어요? FCF 50% 내에서예요. 그쵸? 그래 FCF가 뭔데? FCF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데 이 FCF라는 거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기업이 사업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이 영업이익을 그대로 다 이렇게 영업이익 내에서 그냥 이거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뺄 것들을 빼는 거야. 그쵸? 한마디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막 예를 들어서 막 투자금이라던가 그쵸? 뭐 그러한 뭐 지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빼고 남는 순수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실적은 계속 잘 나오지만 투자를 또 얼마큼 많이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FCF 50% 내에서 제한이 될 거니까 나는 이게 그 일이 걱정되는 거야. 뭐 호남 반도체 투자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뭐 미국 공장에다 지어 아니면 뭐 유럽 공장에다 지어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이 안 되거든. 어쨌든 간에 뭐 투자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라남도랑 이 호남 쪽에 그 정부의 강하게 못 이겨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 투자를 세우고 있어요. 하인사 삼성 입장에서. 이게 왜 걱정이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노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없으면 괜찮아 그나마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노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지역 이제 노조 플러스 뭐야 지역 주민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린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거기서 전략을 받쳐주지 못했어. 그래서 막 세대들 국민들 걔네들이 막 갑자기 무슨 뭐 이제 막 식수가 끊겨 막 물이 안 나와 하고 막 전기가 잘 안 들어와. 그래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 결과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100% 돌려야 될 거를 또 80%, 70%, 50% 돌릴 가능성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하나의 대통령이 평생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의 당이 또 평생 책임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얘기를 하면은 탈원전을 때렸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신재생이 태양광을 겁나게 올렸어. 근데 우리가 탈원전을 때려서 그리고 신재생을 때려서 결과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건 우리나라야? 아니거든. 이거는 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 지금 책임지고 있냐고 안 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약간 그런 삘이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일단은 제 기업을 좀 확실하게 밀어주는 조금 기업 굉장히 친화적인 이러한 약간 나라에서 혹은 이러한 정책에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투자는 진짜 겁나게 많이 하는데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릴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노조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 되게 골치가 아플 거라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로 지금 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시를 또 보면 어쨌든 이걸 이해가 가죠. 어쨌든 간에 주주 환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쵸? 기대감은 너무 펌핑시켜서 실망감이 나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없던 부분들이 뭐야? 새롭게 생기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두 이렇게 이 특별 배당이나 이런 걸 늘리는 것들이 어쨌든 뭐 완전 외국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선진국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만큼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긴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뭐 노조들한테 주는 것도 불만이 많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내용은 주주들한테 호재가 맞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뭐 삼성전자 결론을 얘기하면 그 이러한 구간에서 나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주주환원 정책에 실망해서 매도했다. 나중에 진짜 개같이 올라가는 상황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야. 방금 그렇게 해석하면 실망으로 빠지는 게 맞지만 내가 해석하는 걸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주주환원은 분명히 호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이거는 뭐 자사주 매입이 아니죠. 보니까 뭐 임증과 관련된 주식 보상 한마디로 뭐 스톡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볼 필요 없고 이 봐봐야 배만 아파요. 그죠? 결과적으로 뭐 이거는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 기타 경영 상황 자유 공시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DS 부문한테 준다라는 게 아니라 협력사에 관련된 어쨌든 간에 성과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노란 봉투법이 이게 되게 도미노처럼 신격해 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삼성 내에서도 굉장히 성과금을 많이 받는 부서가 있고 성과금을 덜 받는 부서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막 나도 돈 달라, 나도 돈 달라, 나도 돈 달라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게 같은 회사, 이 회사 내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 노란 봉투법이
굉장히 심각해. 근데 이것들이 뭐야?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야, 너네 어쨌든 간에 니네만 잘해서 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니네들한테 이거를 해준 거잖아. 한마디로 그 계열사 이제 협력사들 있잖아. 삼성전자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반도체가 여러 가지 밑에 부품 회사가 쫙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부품 회사에서도 뭐야? 다 들고 일어서는 거지. 그쵸? 우리도 열심히 똑같이 고생했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도 너네한테 이런 부분들을 부품해서 그게 결국 잘 되서 실적이 된 건데 왜 우리는 돈을 안 주냐? 우리도 돈 줘, 돈 줘, 돈 줘.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쵸? 뭐라고 나와요? 삼성전자에 협력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래. 그러한 이제 회사들, 그쵸? 하고 여기 나오잖아.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뭐 이제 농업협력재단은 근데 왜 이게 기금이 출연이 필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협력사에 또 돈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등살에 이제 밀려가지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없었던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 그쵸? 어디 이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이걸 갖다 협력사에다 그 돈잔치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었잖아. 노란 봉투법이 만든 그 폐예요, 폐. 그쵸? 이 전라남도의 투자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나라를 막 되게 막 살리려고 하는 것 같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경제를 정말 살릴 거면 노란 봉투법부터 폐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이게 기업들 결과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쵸? 분명히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건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쵸? 이런 내용들로 기업들이 이 정도까지 피해를 보면 이건 원래 탈핵감이야, 탈핵감.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 그쵸? 이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하고서 어쨌든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뭐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주주 환원이라던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실망이 아니라 좋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존재가 돼야 돼. 어떤 게 하나가 존재가 돼야 되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27년도에도 뭐야? 실적이 역대급을 찍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뭐야? 좋다라는 거야.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그럼 이게 뭐야? 진짜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죠? 왜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이제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왜? 사실상 이게 공급자 우위잖아. 독점이야. 거의 이 정도 반독점. 우리가 뭐 HBM이라던가 DM이라던가 이거를 갖다가 이거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누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봐야 마이크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개밖에 더 있어? 나머지가 어떻게 따라올 건데? HBM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그쵸? 뭐 HBM3, 뭐 4, 뭐 계속 HBM도 이게 등급이 계속 올라가잖아.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하냐고. 얘가 한 자리에 그 기술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걸 따라가고 하는데 이게 계속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못 따라가요, 이거. 그쵸? 그럼 뭐 중국이 물론 수역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중국 거를 쓰겠냐고. 그 보안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뭐 중국 시장이라던가 나머지 시장에서 먹겠지라도 어쨌든 간에 뭐 선진국 시장에서는 크게 아직은 안 먹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이 매출보다 상당히 생각보다 잘 나와. 그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뭐 바본가? 가만히 있나? 저가에 관련된 이 중국 가격 경쟁력에 맞출 그러한 내용들도 공급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머리가 빨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이 수요가 이 가파른 이 호황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중국과의 그런 내용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진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너무 호황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호황기에 어떻게든 그 시장 점유율을 잡아야 되고 빠르게 이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불확실한 중국 거를 가져서 쓰겠냐 이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이 도박이잖아. 잘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호황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조금 좁혀지거나 중국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뭐 이제 순이익이나 매출이 깎이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호황기에서는 지금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그런 내용들을 또 감안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거는 27년도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삼성전자가만이 갖고 있는 거 파운드리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삼국지잖아. 삼국지. 그죠? 이제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삼국지도 아니에요. 이국지입니다. 이국지. 아, 이국지는 좀 그런데. 삼국지 같은 이국지 뭐 없나? 어쨌든 간에 뭐 TSMC,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파운드리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에 관련해서 파운드리가 거의 막 메모리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진짜 이게 실적이 진짜 이게 뭐 미친 애들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주가를 그냥 고의를 안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쵸? 왜 우리나라는 내가 약간 얘기했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라던 게 우리가 사실상 이제 다른 미국처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외국인이, 특정 자국민이, 특정 기관이, 특정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쵸? 왜? 워낙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들이 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아무리 폭락을 해도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무리 폭락해도 막 마이너스 1점 몇 % 아니야? 그쵸? 진짜 많이 개폭락했다. 마이너스 뭐 2, 3% 아니야? 그래봐야.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 빠지면 우리나라 마이너스 5% 빠지잖아. 얼마 전에 마이너스 10%까지도 빠지도 막 7%까지도 빠지고 8%까지 빠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야? 다르다는 거야. 그게 아예 기초 체력이. 그쵸? 한마디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가를 막 고의적으로 막 찍어 눌러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럴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냥 맘먹고 그냥 한국 증시 그냥 밀어버리자, 그냥 개미 새끼들 죽여버리자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 외국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증시가 상승하라 이게 좌우가 되잖아. 그쵸?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펀더멘털이 많이는 부족한 거지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놀이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화기나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냥 외국인에서 그냥 막 우리나라한테 막 찰실이 나와, 설거지가 나와, 아니 뭐 금리 인상 같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그냥 빠그러지는 거야. 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러한 호재가 있어서 빠그러졌어. 다시 가냐고, 그쵸? 안 가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왜 갑자기 이해가 나오지? 어쨌든 뭐 얘기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들,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견조해서, 이거겠지. 고의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다고. 원래는 진짜 이게 막 미친 듯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갖다 봅니까? 외국인이 그냥 강제로 찍어 누르는 거야. 그쵸? 한마디로 이제 뭐 계속 일부러, 얘네들이 이제 매집이 끝날 때까지 다 계속 찍어 누르겠죠.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바닥에서 매집 때리고, 위에서 이제 그 옵션으로, 한마디로 뭐 이제 콜업도 때리고, 풋업도 때리고, 선물도 때리면서, 그냥 계속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어쨌든 간에 그 포지션 계속 이제 돈 먹고, 그쵸? 선물로 우리나라 돈 벌고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쵸 그러한 이제 뭐 선물이나 그런 것들로 베팅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계속 아래에서 계속 뭐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 바닥권만 오면은 계속 외국인 매집이 들어오잖아. 그쵸 이 고가 상단만 지키면 매도가 들어오고 근데 차이점은 그거지.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는 몇 조야. 그쵸 근데 위에서 매도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몇천 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계속 뭐 현물 매집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의 외국인 매집이 본격적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살포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수사새끼처럼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똑 하고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아마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쵸? 그 시기가 잘 알았을 뿐이고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내가 얘기했던 게 왜 나는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했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때문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무조건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엔비디아. 그죠?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었죠. GPU와 그 CPU에 관련된 그 이해를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그 전에 30분 찍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다시 설명하자니까 내용이 좀 너무 길어져. 벌써 26분이야. 그쵸? 그리고 내가 GPU랑 CPU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뭐야? 엔비디아의 GPU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뭐야? CPU가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명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갖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특히나 다른 기업들보다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엔비디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봐야겠죠. 가이던스 봐야겠고 날짜가 언제야? 8월 26일이야. 8월 26일. 그렇죠. 뭐 월요일 같은 경우도 막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막 월요일 날 막 진짜 막 X 됐습니다. 막 급등할 겁니다. 상승하는 개소리야 이거는 진짜. 8월 말까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8월 26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돈 진짜 많은 애들이 특히나 외국인 애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가겠지. 삼성이나 하이닉스 돈을 크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가이던스 안 한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이거 급락인데 두 종목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 아무리 좋고 다시고 간에 엔비디아 실적이 아작난다. 가이던스가 아작난다. 무조건 두 종목 그냥 밑으로 빠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상승할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뭐 이렇게 상승해서 상승할 때 이렇게 추격 매수 때리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릴 때 제가 매수를 하라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간에 뭐 시장 예상치보다 어쨌든 간에 실적은 잘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냐 하회냐 한마디로 좋냐 나쁘냐 거기에 따라서 갈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컨버런스 콜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당장의 실적 발표는 어차피 나온 수치고 주가라는 게 중요한 게 뭐야?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다 컨버런스잖아.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엔비디아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한 가이드
가이던스를. 그쵸?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젠슨왕의 그러한 말들로 조금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젠슨왕은. 그쵸? 그거를 계속 떠들었잖아,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 봤을 때 앞으로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경제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베라 루빈이잖아, 베라 루빈. 그쵸? 그 베라 루빈이 이미 그 양산 물량으로 출하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이 28년도 1분기가 정말 이제 매출이 많이 꽂힐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이때가 피크일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전에 매출이 잡히는 거 그 전부터 잡히겠지. 주가 반영도 그 전부터 움직일 거고.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그 블랙의 중심의 수요만으로도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차세대 AI 시스템, 베라루비, 거기에 관련된 매출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시장 전망은 당연히 없던 그 매출이 생기니까 더 좋아지지 않겠어? 우리도 뭐 사실상 디램으로만, 낸드로만 매출이 잡히다가 HBM 매출 잡히니까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도 그게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국 시장에 관련된 매출 이거를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의 그 중국에 관련된 그 수출 규제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막 왔다 갔다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새끼도 마찬가지잖아. 중국의 뭐 반도체 그냥 수출해라라고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게 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트럼프 내가 봤을 때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중국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수출 규제 상황이 워낙에 예측 불가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아예 빼고 계산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얼마큼 잡힐지도 관건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예상외로 보병이었어. 많았어. 그럼 시장 예상치보다 무조건 이게 많이 뜰 수밖에 없지. 왜냐면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매출을 지금 안 잡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평타였어. 기대 이하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눌릴 뿐이지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탈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잘 봐요. 그 엔비디아가 그 이번에 베라 루빈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베라 루빈의 원가 중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입니다. 62%. 그렇죠? 이거를 보면은 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큼 앞으로 수익률이 커질지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올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내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냥 계속 들고 가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그거죠. 대신에 들고는 가되 이전처럼 이렇게 단기 고점을 시켜 매도했다가 다시 싸지면 왜 써라 이거야.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폭이 너무 크잖아. 30, 40%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걸 못 견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점이 오면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항상 타점이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제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뭐 수익을 한번 챙겼었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010-9563 5815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뭐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그러한 신호가 왔을 때 타점이 왔을 때 관련된 사인들 꼭 다 받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장중에 보통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 주주환원에 관련된 그러한 공시가 떴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어.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뭐 제가 브리핑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이슈,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빨리 판단해야 돼. 그게 이제 주식에 이 종목에 상승 영향을 주는지 하락 영향을 주는지 별 영향을 안 주는지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장중에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은 010-9563-5815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크게 급등한 그러한 종목들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바닥 대비해서 이제 바닥권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그쵸 주가가 빠지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한 종목들 굉장히 많고 그러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거의 뭐 이제 20% 30% 이런 게 아니라 5배, 6배, 4배, 10배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인증 영상 보여드릴 거니까 그 인증 영상들 꼭 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종목들도 제가 무료로 드려요. 많이 나가지 않고 뭐 한 달에 3개 이하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주식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주식을 샀으면 팔고 사야 되고 그쵸?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남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을 무슨 맛이죠? 막 한 달에 막 10몇 개 이렇게 안 나가요. 3개 이하로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게 문자 보내기가 조금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링크도 이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 뭐 문자를 일일이 치기 귀찮다. 그리고 링크 하나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얘기가 끝났고 그 시장에 관련된 빠스코 등락을 얘기할게. 이거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를 봤을 때 지금 보면 하락 추세야? 아니거든. 그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나는 박스권 등락으로 갈 거야. 혹은 이 구간에서 계단식 우상향이 나올 거야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가파른 하락이 끝났잖아.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락이 나왔다가 규적 반등이 세게 나왔던 이러한 고점을 종가상으로 한번 넘겼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이 횡보가 나올 거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주가 자체가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규적 반등이 나왔던 고점, 그거를 여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넘기는 흐름이 왔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는 끝난 거야. 어쨌든 간에. 그쵸? 이러한 구간에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눌렸다 이렇게 등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눌렸다가 또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8월 달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죠, 뭐가? 그쵸? 뭐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여기 뭐가 있어요? 연방준비은행, 그죠? 미국 쪽 얘기하는 거죠, FOMC 쪽, 그죠? 잭슨홀에 관련된, 잭슨홀 발음이 잭슨홀에 관련된 그 경제 정책 심포지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8월 27일부터 그 29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이벤트가 요거죠, 요거. 그쵸? 엔비디아만큼이나 크게 보는 게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가능성을 가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하루 더 밀리는 거 알죠? 다음날 새벽인 거. 그쵸? 엔비디아도 뭐 26일 발표인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27일날 오전 새벽 6시 발표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현지 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8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때 막 콜옵션, 풋옵션, 선물 때리는 거, 내가 이거는 뭐 이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 이런 지표를 보면서. 그쵸? 계속 막 콜옵 늘리다가 막 콜옵 줄여버리고, 선물 늘리다가 상승으로 베팅하다가 상승 줄여버리고, 풋옵 같은 경우도 콜옵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쵸? 한마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형 이벤트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8월 27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미치는 거죠, 이거. 그쵸? 금리 인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돌대가리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무리 이제 이쪽에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번 한국은행 금통위는 동결 아니면 인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상을 하면은 뭐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내가 봤을 때 이 기업들이 더 잘 되려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짜 바라는 주주 환원이 잘 되려면 노조가 노란 봉투법을 좀 없애야 돼요. 진짜로 노란 봉투법을 좀 없애야 되고, 현대차 정의선이가 진짜 빡쳤더만. 그쵸?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아마 공장을 좀 엄청 많이 보이죠. 그쵸?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그쵸? 미국 조지아 공장의 연간 80만 대 생산 확대 검토.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냥 미국 공장에 짓는다 보다. 이게 아니야. 정의선이 이거를 왜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노조가 짜증난다 이거야. 그쵸? 그냥 보니까 뭐야, 그냥 미국에다 다 지어버리겠다는 거야. 미국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 입장에서 뭐야,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기존에 있던 노땅들, 늙은이들, 기존 노조들만 다 배부르게 하는 거고. 이게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뭐야, 지들 배때기 부르겠다고 다 청년들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생산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고. 이런 거에 되게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 정유성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딱 전면 파업하고 있잖아. 그쵸?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정유성 입장에서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막 로봇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것도 뭐야? 다 이제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동차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만드는 것조차도 다 그냥 로봇이 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정유성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유성이 그냥 뭐야?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쵸?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 전까지는 참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에서 다 자리를 잡고, 그쵸? 그러한 내용들이 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놓고 이제 나는 니네가 필요 없다. 니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런 선전포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조들의 밥줄이 끊겨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회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막 지지율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진짜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치인이 됐으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럼 노란보트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뭐 진짜 돈을 뭐 잘 보고 뭐를 잘 보고 막 복지를 많이 하려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회사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그 회사가 잘 돼야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돈을 버는 거고,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면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봐봐. 청년들 다 지금 뭐 실직자에다가 뭐 그런 말들 하죠. 그쵸? 걔네들이 다 눈이 높아서 무슨 뭐 취업을 못하는 거다.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쵸? 실제로 일자리가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AI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많이 안 뽑잖아.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너무 막 20대, 30대를 욕해야 된다. 걔네들은 막 개념이 없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 개념을 막 개념이 없게끔 만드는 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걔네들도 어쨌든 간에 막 뭐 여기저기 취업 잘해서 돈도 잘 벌고 그 돈 번 걸로 어쨌든 간에 막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생활 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겠냐고. 그쵸?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 하고 나는 노란봉투법이 개인적으로 진짜로 조금 폐지가 돼야 되지 않나. 특히나 이렇게 기업 경쟁력이 갈수록 심해지는 와중에 뭐 완전히 뭐 기업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면 뭐 기업들이 진짜 갑질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진짜 다시는 그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돈을 좀 이제 경쟁력을 계속 살릴 수 있게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들은 조금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종목으로 봤을 때, 재료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삼성이 지금 27만 원인 거 나는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외부의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까지는 뭐 노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외국인을 봤을 때 완전 우리나라가 원숭이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레버리지 사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원숭이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전라남도 쪽에 그렇게 대규모 토지 그막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러한 부분들도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렇게 많이 높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이 조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뭐 사실상 뭐 민주당 지지건 국힘 지지건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내용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을 제가 욕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 민주당이 이렇게 되게끔 만든 게 국힘입니다. 국힘. 그쵸? 왜 국힘이 총선 그렇게 패배를 했는데. 그쵸?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부터가 미스예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살골로 넣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쵸? 그리고 또 장동혁이가 지금 추가골로 넣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정치권은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쵸? 정치권에서 기대를 할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입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답이 없고 정치권에서 기대할 거는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 28년도 4월달 총선, 그쵸? 28년도 4월달 총선 때 이 민주당이 국힘이랑 삐까삐까해지거나 뒤집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얘네들 입장에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 주식을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미친 듯이 끌어올릴 거야. 그쵸? 그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미친 듯이 국내 주식 살 거고 기관들을 계속 닥달해서라도 미친 듯이 지수를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본인 종목이 진짜 개별적인 악재가 없다. 그리고 뭐 진짜 뭐 재료가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나올 게 분명히 있다. 주가가 어쨌든 간에 고점이 아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 하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탈출 기회가 무조건 있어요. 본전권 탈출이 아니라 수익권 탈출이. 어차피 지수 올려줄 거잖아. 28년도 4월 달부터, 28년도 3월 달부터 올리겠어? 28년도 1월 달부터 올리겠어? 너무 이건 티나잖아. 총선 때문에 지지를 올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27년도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부터 올릴 겁니다. 그쵸? 정말 빠르면은 상반기부터 올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뭐 시장 자체가 뭐 미증시가 폭락하든 말든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27년도에는 무조건 발생이 돼요. 그렇다고 뭐 27년도까지 다 존버하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번 하반기 제가 얘기했었던 10월달 전후를 저는 얘기하고 있죠. 이때 주식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그럼 제가 또 이제 많은 종목들을 다 고점 매도를 때릴 거야. 그쵸? 얼마 전에 뭐 GNC 에너지도 매도를 때렸고 그 전에 뭐 이제 진짜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매도 때렸죠. 뭐 대한강통신이나 휴림로봇이나 작전주라고 불리든 실적주라고 불리든 고점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안 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고점 매도를 이번 하반기에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항상 그래. 더 욕심을 부리면 무조건 고점 매도 못 해요. 그쵸?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고점 매도 절대 못 해. 머리 꼭대기를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모가지에서 해쳐야지. 적당히 그냥 어깨에서 하차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한 매도 타점을 종목들이 오면은 제가 이번 또 한 번에 그러한 이제 현금 비중을 쫙 늘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감행을 할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관련된 부분들은 010-9563-5815 뭐 삼성이 궁금하시면 삼성전자,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면 그러한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관련된 부분들 제가 충분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다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AI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요게 없으면은 반도체든 전력이든 로봇이든 통신 장비든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압도 중에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될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일단은 뭐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풀매수 중인데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그렇죠? 지금 딱 1차 대량 매집 흔적구에 눌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가를 쏘기까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히든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 매집이 된 종목들은 알다시피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이 나올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꼭 바닥 가셔야 되고,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때 이게 항상 미리 급등한,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사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가 고점 자리, 상투가 되는 자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설거지 당하는 거 설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당할 자리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 들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이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주가가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고 이러한 종목들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계속 그냥 이 자리에서 횡보를 몇 달 동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급등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6개월 동안 박스권 횡보야. 내가 가진 종목만 1년 동안 횡보야.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 횡보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1차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온 그러한 종목들을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하게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러한 히든 종목들이 딱 그러한 자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일단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무료로 진행하니까 진짜 내가 사진 않더라도 실제로 이 종목이 급등하는지 안 가는지 그거 그냥 테스트 겸 정말 그렇게 가는지 확인을 해볼 겸 받아가시는 거,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된 후에 실력 인증이 됐다, 그 뒤에 다시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9563-5815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히든 종목이 될 그러한 종목들 무료로 꼭 다 받아가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히든 종목들이 실제로 막 진짜 몇 배씩 급등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런 거를 다 구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문자로 매수 매도 인증 내역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매수 매도 내역 나갔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똑같이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방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썼던 걸 다 수정이 가능해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상 인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인증? 썸네일과 제목이 아닌 실시간 재생 인증. 그러한 내용들로 제가 인증을 해드릴 거고,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상에서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개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그 몇 개의 종목들을 영상 촬영해놨었는데, 그러한 종목들 어떻게 매수 매도가 나가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번에 26년도 상반기에 다들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매수를 잘하고 아무리 수익이 컸어도 고점에서 매도 못하면 말짱 꽝이 나는 거. 이 수익이 굉장히 컸는데 이 수익률 까이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고 매도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인증을 보여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휴림 로봇, 제가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제가 25년도 3월 5일 날 나갔습니다. 그쵸? 10분 25초 재생. 포함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아마 2,000원대였을 거예요. 2,000원대. 이거를 제가 매도를 어디서 나가냐 보면은 26년도 1월 22일자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주가가 빠지기 전에 미리 매도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그 슈림 로봇 같은 경우 그 예를 들어서 1월 22일이면 여기 1월 23일 날 우리가 고점을 찍고 빠졌죠. 거래 정지가 된 딱 하루 전날에 사인을 말씀드렸고 26,000원대 찍히면 매도해라. 26,000원에 다 빠져나가고 600원 올라간 다음에 급락이 나옵니다. 제가 하루 전날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25년도 3월달이었는데 보세요. 1차 수급 들어오고 눌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등락이 나올 때 매수가 나가죠. 2,000원에서 얼마까지? 26,000원까지 딱 10배, 10배으로 찍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이에요. 한 달에 그렇게 종목이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딱 3개 이하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전후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매수 추천이 나가면 내가 주식 비중 이미 꽉 차는데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까지도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이 한 달에 3개 종목이 나갈 때 같은 섹터에서 진행 안 합니다. 왜냐면 섹터 순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각각 다른 섹터에서 대장주가 될 만해요. 그러한 종목들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 관련주는 그 당시에 휴림 로봇이 나갔고 이게 이제 원전 관련주, 전력 관련주는 제가 우리 기술을 나갔습니다. 25년도 7월 10일자 10분 27초 재생. 바닥 눌림목 저점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뭐야?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 볼만 한 거죠. 얘기하죠. 그때 7월 달에 아마 4,000원대였을 거예요. 4,000원대에서 3,000원대 하는 종목, 매도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여기 3월 10일자 5분 8초 재생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미 빠지고 나서 전량 매도를 때리기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를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전환사채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환사채 세력 애들이 매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매도를 슬슬 때리구나라는 거를 제가 짐작을 해놓고 뭐야? 걔네들이 물량들을 다 처분하기 전에 미리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 자리가 여기 3월 10일자였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전환사채 애들이 이 고점에서 다 매도 때리고 급락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공시가 다 떴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5년도 7월달이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뭡니까? 똑같죠? 그쵸? 1차 수급이 들어오고 눌리는 자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4,000원에서 3,000원짜리 매수를 때려놓고 여기 결과적으로 2만원 넘게 매도 때립니다. 몇 배요? 곱하기 7배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매도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을. 그쵸? 대한강통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5월 12일자에 이게 고점에서 세력들 차익실현하는 거 분량 보이나요? 신호가 안 보이죠? 그쵸? 아무도 5월 12일날 전량매도 아무도 못했어요. 종가가 29,1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전량매도 때렸던 게 딱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뭐야? 천이서 저 하나입니다. 5월 12일자 2분 11초 재생. 천석 투자분들 공지드립니다. 대한강통신 현 구간 지금 뭐 28,800원 그리고 28,850원 전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일단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챙길게요. 찌질하게 뭡니까? 일부 매도, 비중 절반 매도 그런 거 안 나갑니다. 화끈하게 전량 매도 나가요. 왜? 급락할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만이 보는 뭐야? 신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 기밀이라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이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매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매도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기술과 예술 모두를 갖춘 천이서 거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010-9563-5815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들 꼭 다 챙겨가시고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도 가끔씩 나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쵸?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바닥에서 산 사람 있을까? 하이닉스 바닥에서 산 사람 있을까? 삼성전자를 제가 25년도 5월 29일날 드렸습니다. 7분 24초 재생. 역사적인 찐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추가 매수를 때려도 괜찮을 것 같고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를 얘기하죠. 그쵸? 삼성전자를 제가 인증 영상으로 찍은 거고 같은 날 하이닉스 같이 나갔습니다. 결과는 뭐야? 주가가 대박이 됐죠.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주가가 20만 원대였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25년도 5월 말이 5만 원대였습니다. 5만 원대. 그쵸? 심지어 뭡니까? 박스권 등락이 끝나는 딱 이 구간 급등이 나오기 바로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하게 이런 자리에 안 나간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자리 안 나간다라는 거죠. 하락이 끝나고 박스권 횡보가 끝나는 마지막 자리 5월 말에
나가서 나갑니다. 그 사자마자 뭡니까? 바로 7만 전자 가죠. 바로 20만, 30만까지 갑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뭡니까? 30만 원대에서 제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에 딱 1차 대량 매집 후에 흔적 후에 딱 눌리는 그 저점 구간에서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뭡니까? 2차 파동, 최소 세력들이 뭡니까? 1차에서 매집해놓고 끝나요? 아니죠. 1차에서 매집해놓고 매집이 되면은 뭡니까? 2차까지는 올리고 매도를 합니다. 혹은 3차까지, 4차까지 올리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다음 파동이 거의 확실한 종목들만 히든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010-9563-5815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히든 종목들 꼭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